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 1시간 정도 그 분과별 토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그 분과별 토의 주요 내용을 좀 우리가 발표하는 시간, 그리고 종합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진행되는 그 여러 방에 잠시 들어가 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토론을 해주셨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토론방에도 들어가 봤는데, 앞으로 정말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설계하면은 정말 큰 발전이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정말 좋은 의견들을 많이 발표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각 분과별로 논의되었던 그 주요 사항에 대해서 분과 대표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각 분과별로 한 4분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조금 평소보다 말씀을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줌으로 지금 약 한 60분 정도가 들어와 계시고요. 또 지금 웨비나를 통해서 120분 정도가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의견이 그 각자마다 좀 그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르실 텐데, 먼저 그 A 분과 발표를 먼저 듣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분과였는데요. 오늘 그 대표해서 대전 대청중학교의 박주영 학생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A분과 발표를 맡은 대전 대청중학교 3학년 박주영입니다. 저희 A분과에서 토의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먼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잘 적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빠른 정보 습득력을 갖추며 또 환경에 관심이 많고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는 유연성과 창의력, 공감 및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 창의적이고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과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 변화를 대비하여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하는 질문에 저희는 줄세우기식 평가 방식은 학생의 성장을 방해하므로 학생 개개인의 성적과 잘하는 능력에 맞는 평가 도구를 개발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교육,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학습, IT 활동 교육 및 경제교육에 대한 수업과 평가가 진행되고 또 실생활과 연계되는 수업 내용으로 지식과 삶을 통합할 수 있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고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미래 사회 변화를 대비하여 학교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줄이기 위해 학교 교육에서 바뀌어야 할 것은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을 위해 교사와 학생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감 교육이 필요하고 기초 학력이 보장되는 수업이어야 합니다. 교육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보듬는 교육적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감 교육과 기초 학력이 보장되는 수업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학생 및 돌봄이 필요한 가정환경 속에 있는 학생들은 친구들 간의 협력 학습을 통해 또래 친구와의 유대감을 높이고 학생 간 멘토멘티제를 일반 수업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학교 공부에 보다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학교 교육을 한 가지만 바꾼다면? 이라는 질문에 저희 분과는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학습 난이도와 양을 조절한 개별 맞춤 학습을 하고 학습과 놀이를 접목시켜서 흥미와 관심이 높아지도록 공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심어준다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강의식 수업이 아닌 모든 활동이나 미니게임, 토론활동, 실험 등 다양한 활동과 연계한 학생 활동 중심의 교육이어야 하고 실생활 속의 현상과 과목을 접목한 내용으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과정으로 구성된 진로 교육이 이루어져 진로 적성을 알아보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중학교 자유학년제 장단점과 개선 방향에서 장점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경험의 기회가 많아서 직업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어 학업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자신의 진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 긍정적이나 진로 체험의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되지 않으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보다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데 대한 불안감으로 다음 학년에 대한 대비로 더 많은 사교육의 시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선점으로는 수도권과 지방 간 직업 체험의 기회와 질 차이가 존재하므로 교육 기회의 불평등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모든 활동, 교회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자유학기제 기간 중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기준을 판단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다양함 및 확대 필요하며 학생의 선택권을 넓혀서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A분과에서 토의 내용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박주영 학생 아주 종합적인 얘기를 많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선 그 변화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평가라는 것이 줄 세우기 중심이 아니라 정말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가 돼야 된다라든가, 또 이 삶과 연계된 교육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 지금 2022 교육과정 개정 준비하면서도 많이 언급되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그런 논의들, 또 다양성의 존중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그 방향들을 여러 방향에서 요약을 해서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학생 분과 발표를 좀 듣겠습니다. B 분과 대표로 청원고등학교 박성민 학생이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천천히 발표를 해 주시면은 좀 이렇게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분과 발표를 맡은 청원고등학교 박성민입니다. 지난 토의 결과 정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주제인 미래사회 잠시만요. 네. 그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하고 얘기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공통주제인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학교 교육이라는 그 주제에 관해 토의한 내용을 4가지 분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상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창의성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세계 변화의 흐름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 미래사회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사회 대비를 위하여 강조되어야 할 교육에 관해서는 학생의 재능과 능력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코딩, 인공지능, IT 교육 등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획일적인 지식보다는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과정을 함께 나누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세 번째로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함께 협력하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수업을 신청하고 자신의 계열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우리나라 학생이 소외받지 않고 함께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안학교의 추가적인 설립, 무의식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차별의 시선을 없애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통 주제를 마쳤고요.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분과 주제인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방안에 관해 토의한 점을 4가지 분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진로를 아직 선택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집중 교육 지도가 필요하며 적성 검사, 성격 검사와 개인 상담을 사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학 연계 진로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진학하고 싶은 대학의 대학생분들을 직접 만나며 해당 학과의 학습 내용을 미리 체험하는 것은 과목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때 학교에 개설되었으면 하는 과목의 분류는 학생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과목, 4차 산업에 관한 다양한 직업과 관련된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과목, 자기의 개성과 진로에 맞는 다양한 과목, 학생 수준별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나 기관에서 내실 있게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간략한 내용 구성을 수업 계획서 등을 통해 그 신청 전에 미리 알 수 있게 하고 수업 시 필요로 하는 수업 교재나 도구 및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면 학교의 평가나 대입제도는 학생의 적성을 살리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성취평가제를 강화하고 A, B, C 절대평가와 같이 성취도가 산출되는 과목의 비중을 늘리고 학생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성적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고등학교 B분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발표한 내용을 듣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교육과정 개정안이 뭐 거의 지금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구체적인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짚어가야 될 과제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고교학점제 지금 그 시범학교 아마 운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제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정말 교통비도 좀 지원이 필요하다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어떤 교재 같은 것들이 지원이 돼야 된다. 정말 그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지적을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쨌든 공통 우리가 그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그 개개인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C조 초중학교의 학부모 분과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가온중학교의 박성준 학부모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중고 학부모 C분과 분임 토의 발표자 천안 가온중학교 학부모 박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해서 콘서트에 참여하게 돼서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오늘 개정 교육과정 회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하나,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우상수 실장님께서 이번에 교육과정의 방향은 국민이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이다라고 이제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형식적인 어떤 개정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어느 교육과정보다 많은 고민을 해서 다른 교육과정보다 가장 완벽한 교육과정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그 초중 학부모 분과에서는 우선 먼저 공통 주제인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학교 교육에 대하여 공통된 의견이 나왔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상으로는 이타적이고 협업할 수 있는 인재, 그리고 창의적이고 도전 의식을 갖추면서 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학생들이 이러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함께하는 놀이활동과 연계한 교육, 창의성 교육, 문제 해결 능력 신장 교육, 그리고 감성을 키우는 교육과 협업을 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 인성교육과 융합교육, 그리고
학생의 학습 방향에 맞는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은 이를 위해서 개인별 관찰과 피드백이 운영되는 수업과 삶과 관련된 수업,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수업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셨고요. 또 이제 앞으로 컴퓨터 활용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프로그램도 개발되면 좋겠다는 웨비나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함께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은 개별화 교육도 필요하고 또 이 아이들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도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초, 중학교 분과 주제로서 기초 능력의 바탕을 둔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관련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토의를 하였습니다. 초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기초와 학교의 기초에 대한 개념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학생 개별 능력에 맞는 학교의 준비가 필요하고 또 그에 대한 교사도 필요하며 그룹별 분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맞는 기초적 소양과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방과 후로 기초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제공되었으면 한다는 의견과 선행학습을 배제한 학습, 그리고 단원별 기초 내용 평가로 기초 학습 능력을 높이는 방법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대규모 과대학급과 과밀학급이 있는데요. 학생 수를 조정하여 수준별 수업을 운영하면 또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놀이와 공부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놀이와 공부는 다른 단어 그리고 학년급별 다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놀이의 경우 재미와 흥미는 있지만 공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뚜렷한 목표와 확실한 보상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도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는데요. 장점은 학생들의 꿈과 진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되어 있고 또 진로 탐색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현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적성과 관계없는 활동으로 시간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이 어떤 적응하기 현실과 적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하셨고, 또 과대학급이다 보니 프로그램이 한정적이고 또 교실도 부족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폭넓은 수요, 학생들이 요구하는 폭넓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조사와 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것과 또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학부모 연수를 통해서 내실에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유학기제, 학년제가 1학년 1, 2학기가 운영이 되는데 고교학점제와 맞물려서 자유학기제의 두 번째 학기를 3학년 2학기로 변경하여 고교학점제 그리고 고입에 대해서도 어떤 진로와 관련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시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처, 기관 발굴로 더 다채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협의체도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공교육이 사교육에 앞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었으면 하는 마지막 학부모님 의견도 주셨고요.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정리한 내용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1시간 동안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압축해서 발표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계획된 시간보다 조금씩 늦어지고는 있는데요. 제가 따로 요약을 그래서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종합토의 시간에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고등학교 학부모 분과죠. D분과에서
보람고등학교의 그 장혜미 학부모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문과 보람고등학교 학부모 장혜미입니다. 혹시 제 말 들리세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조금 네.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주제도 지금 앞에 발표하신 분들과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주제인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학교 교육에 대해서 인지상으로는 창의, 협력, 배려, 소통, 적응력이 뛰어나면서 미래 사회에 대한 다양한 능력과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역량 또한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미래 사회에 강조해야 할 교육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화 시대에 맞춰 영어 의사소통의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4차 산업 시대의 창의적 능력 및 스마트 기기, 빅데이터 AI 등의 4차 산업의 사회 변화에 대비를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회성, 소통, 협력, 의견, 조율 등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역량과 책임 자율성에 기반한 민주시민 교육, 그리고 독서활동 인성교육을 강조가 필요하시다고 가장 중요하게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입시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배려, 봉사, 나눔의 인성교육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경쟁에서 벗어난 진로 탐색에 통한 역량을 키우는 자기주도성의 함량과 충분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고교학점제와 연계가 가능해지고 자유학계제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서 단점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요구되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을 수렴 후 충분한 준비를 가져서 새 학기에 이런 고교학점제나 자유학기제에 필요한 도움을 미리 준비해서 실수가 없고 아이들에게 단점을 최대한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게 실행하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미래사회 대비 수업 및 평가에 대해서는 수업과 수행평가를 연계 필요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시 입시 개선 필요, 수업 진행 시 창의 융합형 교육, 자기주도 학습, 모듬 학습 등 적성에 맞는 진로 검사 등 체계적인 지도, 관리에 기반한 교육 활동 후 입시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에 대한 변화 및 정책 필요, 공통과목 유지, 선택과목 확대, 토의 토론 체험 필요, 브레디드 교육에 기반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에 지원을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하셨고요. 지역 간 교육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교육의 평등성 및 다양성 확보를 필요하며 대입제도에 대한 개선 및 정책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평가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모든 함께 포용하는 교육에서는 장애, 비장애 등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인식 전환 교육과 다문화 교육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교육, AI 시대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존중하는 생태 전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 취지가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시학대에 따른 고등학교 입시 방향에 궁금하다고 의견을 주셔서 이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분과 주제에서는 고등학교 진로교육 및 지도에서 대도시 지역 간의 교육 격차, 학교 내 학생 간의 학업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셨고 전면 도입 시 대입에 대한 사전의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며 현재 진로 상담 교사만으로 개별적 실질적 도움은 쉽지 않아서 진로 컨설턴트를 질적 및 양적으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교육과정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다양성에 의한 노력, 다양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풀 구축,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예산 확보 선행이 필요하며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진로 변경 및 진로 설계를 위한 지원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진로 탐색 및 교육에 의해 중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고교학점의 기반을 구축을 가능, 전문가 강연, 외부 체험 학습 등 상담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개설 희망 과목에는 인문학적 소양 함양할 수 있는 과목을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학교나 학교 밖에서의 배움에서는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이동 수단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동 시 인솔교사와의 동행 및 안전 문제에 고민해야 하며 타학교 과목 개설 및 수강 시 질문, 답변, 체계의 구축을 고민을 온라인 등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하셨고요. 평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온라인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면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평가의 대입 제도의 변화에서는 교사의 평가 전문성 함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네 분과 발표를 다 좀 들었는데요. 이 학교 급이라든가 또는 학생 관점, 학부모님 관점 이런 뭐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더 많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인재상이나 우리가 이제 어떤 학생들로 길러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어떤 이제 한쪽으로 능력 측면으로서 또는 뭐 됨됨이 측면, 능력 측면 이렇게 구분은 뭐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 주도성이라고 우리가 요즘 많이 말하는 거,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강조해 주시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미래 역량으로서 지금 AI 기초 소양이라든가 이런 것, 또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 또 이 뭐라 그럴까요? 지속 가능 발전 뭐 이런 것과 관련되는 그런 능력들을 많이 강조해 주시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뭐 창의성 융합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더불어 사는 능력, 배려하고 함께 사는, 협력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관련해서는 맞춤형 교육, 개별화 교육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언급이 되신 걸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수업의 개선 방향도 많이 언급을 해주시는데 이제 어쨌든 아까 뭐 일부에서 우리 성열관 교수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 잠을 자는 문제, 수업 시간에 왜 자는가, 어떻게 하면 깨어나게 할 수 있을까, 참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하고 연결이 되지만은 어쨌든 삶과 연계된, 그래서 학습자들이 좀 더 동기를 많이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뭐 이런 것들, 또 학교 밖의 경험이라는 것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 제일 이제 또 관심이 높으신 것이 입시 제도를 포함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게 줄 세우기,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제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 평가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상대 평가라기보다는 이제 뭐 절대 평가라고 흔히 말하는 그 성취도 평가, 이런 것들이 더 강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고, 입시 제도에 어쨌든 그 개선이 필요하다는 뭐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중요한 주제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라든가 또는 고교학점제의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에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또 그 밖에도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제도적인 지원들, 예를 들면 진로 탐색의 경험을 좀 더 많이 갖도록 한다든가, 필요한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그냥 우선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선생님들께서 또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그 많은 안건들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 지금 이제 발표를 듣는 가운데에 아마 이게 다 충분히 언급이 됐지만은 그래도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뭐 아마 이러신 분이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뭐 학생이어도 좋고 또 학부모님도 그렇고요. 뭐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또는 듣는 가운데 어떤 새로운 생각이 좀 떠올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떤 지금 이제
우리가 종합 토의를 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유 발언과 자유 발언 시간을 10분 정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뭐 또 추가 의견, 근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의견도 좋고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이죠.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은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어도 좋습니다. 어떤 그 내용이든지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 줌을 통해서는 아마 뭐 손들기라든가 뭐 그런 기능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것을 통해서 반응이죠. 반응을 눌러보면은 거기 손들기가 있거든요. 반응 그 탭을 누르시면은 의견을 표현을 해주시면은 말씀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좀 추가로 이거 지금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이게 좀 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또는 웨비나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채팅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은 뭐 직접 발언은 못 하십니다만 그 의견들을 저희가 소개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누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청원고등학교 박성민 학생 마이크가 켜졌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청원고등학교 학생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가 중요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은 모두 하나의 일체화된 교육 활동으로서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수업, 평가, 기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교육과정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업에서도 학생 중심의 수업, 평가에서도 과정 중심의 평가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 그 수업과 평가의 내용을 기록에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이 구성되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그 취지대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교육부 취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그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늘 강조하는 교육과정과 평가, 수업과 평가와 거기에 이제 기록까지 그 어떤 일체화 또는 뭐 일관성이 필요하다. 정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주제인데요. 정말 중요한 거 명심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과제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어느 분 또 말씀해 주실까요? 학부모님 중에 지금 또 표시 이게 지금 제가 이 사이즈가 작아서 안 보였군요. 우선 그냥 학생 이야기를 한번 더 듣고요. 먼저 단양고등학교 팽건희 학생 발표 듣고요. 그 다음에 솔밭 중학교의 이혜경 학부모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팽건희 학생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발언하겠습니다. 제 학교를 대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서 기회 균등은 청소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고 있는 고교학정제 연구학교인 단양고등학교와 같은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은 충북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이외에 다른 협력과정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대학교 협력과정, 고등학교 간 협력과정을 통해 다양한 과목을 배우고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적으로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 수도권 지역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이며 이 혜택을 청소년에게 제공하여 자신의 의지에 맞는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고교학정제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소외되는 좋지 않은 인프라를 가진 농어촌 지역의 학교의 교육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으로서의 동등한 배울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어떠한 교육 정책적 해결 방안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이 박수로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또 이번 정부에서도 정말 그동안 계속 강조해 왔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주제임에 틀림이 없는데요. 특히 이제 고교학점제와 같이 어떤 선택이 강화가 되는 그런 교육 체제에서는
어떻게 이제 특히 지역 간 격차, 뭐 지역 간의 격차만이 아니라 사실은 학생의 개개인의 어떤 배경에 따른 격차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격차의 문제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또는 바른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가 우리 모두의 아마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우리의 그 고려 사항 또 과제들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솔밭중학교 그 이혜경 학부모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밭중학교 학부모 이혜경입니다. 저희 그 C그룹에서 발표하신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발언을 요청을 드렸고요.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전체 다 시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를 저희 아이들이 현재 중학교 있는 또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있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시행을 했을 때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로 선택을 중학교 과정에서 조금은 이제 선택을 해야지만 고등학교 가서 나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학교 저희 자율학년제에 지금 1학년에 실행을 하고 있는 이 자율학년제를 3학년 2학기에 조금 시행을 해서 조금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진로 선택을 구체적으로 조금 한 후에 그리고 또는 자율학년제, 학기제를 통해서 원하는 과목을 조금 자유롭게 선택해서 수강을 한 것을 체험을 하고 고등학교에 가서 고교 학점제 또 자기 진로에 맞춘 그 학습 방법을 조금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중학교 과정의 자율 학년제 시기나 또는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주 구체적인 뭐 어떻게 보면은 방안까지 제시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 고교 학점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 고등학교만의 문제인가? 이것은 이제 중학교 교육에 어떻게 관련이 되고 또 그 일관성, 연계성 아까 첫 번째 학생이 교육과정 수업 평가연 일관성을 얘기했습니다만 이 학교 급간의 교육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 줘야 되는가 하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제 저희 지금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는 가운데에 소위 전환기를 맞는 학생들한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의 전환 교육 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의 어떤 그 전환기,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갈 때의 전환 교육 이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소위 전환 교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시켜서 그 상급 학교 교육 그 준비가 갖추어진 상태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것인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지금 그 학부모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주제 그러니까 이 자유학기와 연계가 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에 필요한 그 교육적 경험이 뭘까? 예를 들면 선택의 경험 같은 것들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진로 탐색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들을 저희도 열심히 더 치밀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김규진 이게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방향으로만 너무 조그맣게 보여가지고요. 학생 같기도 하고 학부모님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소개를 학생 같다고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같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한데요. 저는 가경초등학교 학부모 김규진입니다. 네,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지난 7월경에 전교조가 고교 학점제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게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고교 학점제가 이미 결정된 사항을 폐지하자는 저는 주장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준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좀 더 선생님들 말씀을 좀 청취를 많이 하시고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뭐 지금 저희가 국민과 함께 진행하는 이 교육과정 개정이다 보니까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제시해 주신 의견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점들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양립하기 조금 어려운 또는 뭐 강조점에 있어서는 분명 의견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한 그 서로 다른 의견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고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 더 바람직한 교육을 만들어 설계해 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금 추진해 가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김규진 학부모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고교학점제의 실천 방식에 대해서는 또 뭐 좀 의견들이 다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견 차이를 최대한 좁혀서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이것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잘 그 설계를 하는 것이 이번 교육과정 그 개정의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벌써 세 분이 손을 들으셨는데요. 지금 아마 분명 학부모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완수 학부모님 먼저 말씀 듣고요. 그 다음에 삼성고등학교 이하정 학생이죠. 학생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세종중학교에는 이하연 학생인 것 같은데요. 맞기를 바라면서 잘 구분이 안 돼요, 솔직히. 네, 우선 이완수 학부모님,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고등학교 학부모 이완수입니다. 저희는 아까 좀 전에 학부모 그 그룹에서 그 요약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좀 걱정하고 또 언론상에서도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봐보면 교원단체뿐만이 아니라 전교조에서도 그 지역 간 교육 격차 그 해소 문제, 그게 가장 크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역 간 교육 격차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고교 학점제가 상위 뭐 10%나 20% 학생들한테는 아마 어떤 방식의 교육 과정이 바뀌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자기 주도 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7, 80% 학생들은 학교에서 얼마나 잘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할 것 같은데, 그런 교육 격차 그 해소 문제가 가장 큰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준비를 충분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이수제 192학점을 이제 취득하도록 돼 있는데 그 각 교과목마다 그 학습 요건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이제 충족을 못 하게 되면 이제 미이수로 이렇게 된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만약에 진짜 미이수가 되면 그 학생들은 이제 졸업 요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졸업을 못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준비는 어떻게 돼가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고교 학점제가 이 전면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입시 제도가, 대학 입시 제도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게 지금 고등학교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답변도 미리 좀 그 어떤 홍보를 통해서라도 그 학부모, 학생들한테 미리 공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제시하신 질문들에 대해서 아마 다 여기서 답을 지금 드리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 고교 학점제 시행과 관련된 여러 이제 격차의 우려, 뭐 이제 지역 간 격차만이 아니라 또 학생들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또는 뭐 진로에 따른 이런 격차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는 점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 듣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수 미이수와 관련된 어떤 평가 체제의 문제가 될 텐데요. 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건 충분히 저희가 이제 검토하고 논의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입시 제도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걸 지금 아마 지금 단계에서 이걸 그냥 이쪽으로 갈 겁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고교 학점제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무엇보다 개개인이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돼서 삶을 그 설계하고 진로에 맞는 교육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이제 고교 학점제의 근본 취지라면은 입시 제도라는 것의 방향도 어쨌든 그쪽을 좀 강조해가면서 우리가 가야 되겠다 하는 정도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논의들이 앞으로 우리 그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계속 그 언급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충남 삼성고등학교의 이하정 학생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 삼성고등학교 2학년 이하정입니다. 저는 제 교육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육이 어떻게 나아갔으면 하는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등학생이 된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생이 되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틈도 없이 대학에 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 채 성인으로 사회에 나아가기 직전의 3년이 아니라 꾹꾹 참아가며 견뎌내는 3년을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학기 제가 철학 수업 시간을 들으면서 공부는 왜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토의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주제에 대한 선배님의 글 중에서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속 공부는 더 이상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닌 성적이라는 화폐를 얻기 위한 노동이 되어간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글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이고 변화시키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과 소통하고 친구들과 배움을 나누는 수업 시간만큼은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수혜자로 머물지 않고 전달자 그리고 나아가서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고 창의적이지 않으면 졸업하기 어렵고 품격을 갖추지 않으면 학교의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도록 설계된 학교입니다. 저는 이 문장에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느 정도는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고 서로의 창의적인 생각을 나누고 올바른 품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은 교육이라는 게 뭐냐, 학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이제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학습이라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 되고 보람이 되어야 하고 또 나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의 그 제도상으로 놓고 보면 너무 성적 경쟁, 점수 경쟁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아마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삼성고등학교의 교육이 정말 모범적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좀 더 열심히 그 사례를 찾아서 정말 그 좋은 교육을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순서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 지금 주어진 시간을 보면은요. 세종중학교의 이하연 학생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세종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이하연입니다. 저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권을 부탁을 드렸어요. 아까 A분과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학기제를 언제 운영을 하든지 뭔가 조금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학교 때 이제 전학을 가게 되면 지금 학교마다 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기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학기제가 있는 학년 때 전학을 가게 되면 어떤 학생은 1년 내내 자유학기제를 누리게 되고 어떤 학생은 반대로 자유학기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하든 3학년 때 하든 뭔가 이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 자유학기제 운영 시기와 관련해서 1학년에 대부분 지금 1학년 1학기, 2학기 이제 많이 하는 걸로는 압니다만서도 이것이 지금 학생이 지적해 준 것처럼
전학생의 경우를 고려하면은 어느 학생은 자유학기를 한 번도 경험 못하는 학생도 있고요. 그걸 2번 경험하면은 뭐 그거에 이제 그냥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요. 그런 어쨌든 이 중복의 문제 이런 것들 생각해 볼 때에 조금 그냥 자율로 한다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하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가 좀 검토가 필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약속했던 시간을 조금 넘긴 그런 상태인데요. 혹시 5분 정도는 더 우리가 얘기를 나눌 수가 있을까요? 5분 정도 이제 더 얻었습니다. 5분을 얻었고요. 혹시 뭔가요? 웨비나나 이런 쪽에서 온 의견들, 채팅창을 통해서 온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여기 잠시만요. 지금 채팅창에 소정의 기념품은 무엇인가요? 이거 얘기하시나요? 질문이 이게 하나 올라와 있고요. 다른 거는 지금 안 온 것 같습니다. 네, 소정의 기념품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아마 약속하신 게 있다면 약속은 잘 지키는 편입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실장님께서 이제 혹시 더 추가로 지금 이렇게 손을 들으셨다든가 이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계속 우리 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이상수 실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말씀 다 들었고요. 그래서 이 고교 학점제라든가 자유학기제, 잠깐 이 교육과정 개정 전반에 관해서 마무리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말씀을 하시면 될까요?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니면 마이크 그냥 쓰시면 될까요? 네, 이상수 실장입니다. 주신 말씀 너무 제가 처음에도 국민이 함께하는 교육과정이 정말 의미 있는 교육과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전문가들만의 수준이 아니라 모든 국민과 특히 우리 학생들이 자기 공부하는 거 이외에도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돼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또 이 의견들을 교육과정에 잘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인간상에서부터 대부분 말씀 주신 내용들은 이번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교육과정 개정 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거기서 초안을 만들고 공청회 등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국가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교육과정 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내년 하반기 10월에서 11월 사이 정도에 이제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교육부가 요거는 반영하겠다, 저거는 못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주신 내용들의 거의 대부분 제가 봐서는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개정 추진위에서 논의되고 있고 또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대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추진위에서 논의되는 방향 교육부의 교육과정의 기본 계획에 들어있는 기본 방향과 대부분 일치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정이 국민들이 이해하고 함께하는 교육과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더 갖게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교 학점제는 이미 발표된 정책이기 때문에 학점제와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점들을 교육부가 많이 대부분 다 파악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025년도에 들어가는 고교 학점제 본격 시행은 성취평가제를 선택 과목 전반으로 확대하고 이런 절대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제기해 주신 것처럼 줄 세우기 교육이 아닌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더불어서 이제 미수제도를 25년도 신입생부터 전면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교육과정, 고교학점제에 맞는 2022 교육과정을 25년도 1학년 학생부터 도입하지만 우려해 주시는 여러 가지 점들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성취평가제와 미수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다양한 학교 밖 학습 경험이나 학생의 선택권 확대, 그리고 고등학교의 학점을 192학점으로 적정화하면서 학생들이 선택하거나 학교 밖 학습 경험을 하는데 학교에 공강 시간을 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위해서 192학점으로 적정화해서 시행하는 것은 23년 신입생부터 미리 가고, 그를 통해서 이제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면 인근의 어떤 학교 간 또는 어떤 지역과 연계한 또는 대학과 연계한 여러 가지 공동교육 과정은 어떻게 구성해서 마련할 것인지 등을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철저히 준비해서 2023년도부터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말씀 주신 우려점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교원단체들이 여러 가지 의견 제시해 주는 거를 저희가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 6개 교원단체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교원의 업무 경감에서부터 지원 사항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역 간 격차와 관련해서 격차 발생에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점제가 시행되어서 더 그 격차가 커진다고는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구선도학교와 함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농산어촌이나 소규모 학교에 특별한 지원 센터를 두고 있고, 실제로 이제 소규모 학교 등에서는 과목 개설이 굉장히 적었는데 공동교육 과정 등을 통해서 현재 저희가 통계로 나오는 거로는 오히려 농산어촌이나 이런 지역에 이제 과목 개설이 훨씬 더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역과 연계되는 또는 대학과 연계되는 부분은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혹시 대도시 지역이 더 많아 보이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기존의 혜택이나 그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했던 농산어촌이나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격차 해소는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보이고, 아까 우리 충북의 학생이 얘기했는데 충북이 이제 교육부의 RIS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부가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학 혁신 지원 사업도 있고, 그래서 대학에는 국가의 예산을 특별히 대학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교 학점제와 연계해서 농산어촌이나 지역에서도 대학과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10 내지 20%의 상위권 학생에 집중되는 교육은 저는 최근에는 그렇게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학점제가 되면서 국영수 성적으로 10 내지 20% 학생에게 집중적으로 되는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에 집중해 주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학력에 의해서 특정한 비율 학생들에게만 집중되는 교육은 학점제를 통해서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수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저희가 2023년도부터 우선 고등학교 1학년의 공통과목의 국영수의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에게 학기 수업의 과정에서 미리 여러 가지 보충 지도를 해주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미수 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학습 보충 프로그램을 해줄 예정입니다. 여름 학기를 이용하든 오후를 이용하든. 그래서 최소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칠 시점에서 자기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그 기초학력 부족이 없도록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점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입시제도에서 사실은 지금 공정성의 논란이 오랫동안 있어 왔고, 지난 몇 년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입시의 공정성이 상당 부분 확대되었다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다 말씀 주신 게 굉장히 고무적인 게 줄 세우기 교육이 아니라 평가도 그런 평가가 아니었으면 바란다고 하는데, 사실 입시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은 수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서 토론에서 나오시는 얘기와
여론의 방향의 일치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공정성의 담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의 생활기록부에도 그렇고 대학에서 선발 과정도 공정성이 거의 확보되어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것을 담보로 해서 2024년도 2월 달에 지금 25년 신입생이 시험 보는 게 28년도입니다. 28학년도 대입에서는 대입제도는 24년 2월 달에 고교학점제와 그 새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입시제도를 연구해서 발표할 예정이고, 지금도 그 전체적으로 보면 정시가 40%인 학교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있는 편이지만 수시는 여전히 60%다. 그런 균형점에서 놓고 보면 다양한 이런 교육들로 해서 학생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발하는 제도는 어느 정도 안착되면서 향후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입시 제도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수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중요하고 아주 의미 있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 학부모 콘서트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콘서트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1권역 그 콘서트였고요. 4일에는 광주, 11일에는 부산, 그리고 9월 25일에는 서울에서 이 또 같은 콘서트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1권역 학생 학부모 공감 소통 콘서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